자, 열과 에너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역학적 에너지의 열 전환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열로 전환이 가능하다. 우리가 손을 비벼본다. 손을 막 비벼보면 이 손바닥에서 열이 발생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물질을 가지고 흔들면 그 친구들은 마찰에 의해서 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 그림이 나와 있어요. 스타이로폼 컵과 온도계 모래를 준비물로 뒀어요. 근데 여기 스타이로폼 컵 안에 모래를 집어넣고 이 컵을 막 흔들면 어떻게 될까? 그 안에서 모래가 서로 마찰이 되고 그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게 돼요. 그걸 확인하는 게 뭐냐? 온도계로 확인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적혀 있게 되고 이때 열의 양을 일과 열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은 W는 JQ라고 되어 있는데 이 J를 열의 일당량이라고 부르고 J는 4.2 곱하기 10의 세제곱 줄 퍼 칼로리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식에 보면 칼로리라는 게 돼 있는데 이 칼로리를 바로 사용하지 않고 우리는 물리에서는 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줄로 바꿔주는 값입니다. 그래서 칼로리가 나오면 그 칼로리에 4.2 곱하기 10의 세제곱을 곱한다. 그러면 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확인이 있는데 500칼로리의 과자가 있습니다. 이 과자의 열량은 몇 줄이냐라고 묻는다면 500kcal 곱하기 4.2 곱하기 10의 세제곱 줄 퍼 킬로칼로리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킬로칼로리가 사라지니까 줄이 되고, 자, 500과 4.2 5 곱하기 4.2라고 적어도 되겠죠. 그리고 500이 될 때 5가 된다면 10의 제곱 플러스 세제곱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21 곱하기 10의 5제곱이 되니까 21,000,00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10만 줄의 열량을 갖게 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에너지 보존이라고 본다면 물체를 구성하는 분자들은 항상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에너지를 가져. 자, 근데 이 운동에너지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이 분자들 사이에는 작용하는 힘이 있어요. 그 힘에 의해서 위치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가지게 됩니다. 자, 위치 에너지를 가졌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내부 에너지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 내부 에너지는 모든 원자나 분자들이 가진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을 내부 에너지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실제로 분자들 간에 인력이 있어서 위치 에너지를 고려해야 되지만 우리가 배우는 물리학 교과서의 상황은 항상 이상기체를 가정을 해요. 이상기체를 가정하기 때문에 분자 간 인력이 0이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0이 된다.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엇이냐? 내부 에너지는 원래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이다라고 했지만 자, 이 위치 에너지가 없어지니까 운동 에너지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운동은 뭐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느냐? 자, 우리가 절대 온도라고 하면 절대 온도 0도라고 하는 거는 분자의 운동이 멈추는 상태를 절대 온도 0도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운동 에너지는 온도에 영향을 받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온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무엇이 되느냐? 실제로 온도가 높아지면 운동이 활발해진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내부 에너지라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연력학 제1법칙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요 식으로 통용이 됩니다. Q는 열량, 열출입 정도, 그 다음에 E는 델타 E라고 표현해야 되고 요거는 온도 변화에 따라서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냐 감소했냐를 따지는 값입니다. 그 다음에 W는 1의 값이 돼요. 그러면 이게 플러스라는 값은 뭐냐면 열을 흡수한다라는 표현이 돼요. 자, 그 다음에 E가 플러스라는 건 온도가 상승한다.
자, 그 다음에 W가 플러스라는 건 뭐냐면 일을 한다라는 표현이 돼요. 자, 그럼 마이너스가 된다는 건 열을 방출한다. 온도가 하강한다. 일을 외부로부터 받는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뒤에 보면 열의 형태로 에너지가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현상 보면 대류, 전도, 복사가 있어요. 자, 전도는 어떻게 되냐? 철, 구리, 알루미늄 이런 것들처럼 금속의 경우, 고체의 경우는 뭐가 되느냐? 고체 안에 들어있는 분자들 간에 이 분자들이 운동하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고 그 열을 옆에 분자에게 전달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쇠젓가락을 가지고 가스레인지에 끝을 넣었어.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내가 쥐고 있는 손도 뜨거워질 수 있겠죠. 그지만 바로는 따뜻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야. 근데 뭐 한 5초 정도 넣어놨다가 빼서 불의 다음 부분을 만지게 되면 뜨거운 걸 알 수 있다 맞죠? 그래서 그런 거는 뭐냐면 전도기 때문에 점차 옆으로 열이 이동한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대류라는 건 뭐냐면 액체나 기체와 같은 애들이 순환하는 겁니다. 순환.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팽창하고 그럼 부피가 팽창했으니까 밀도가 작아진다. 그럼 이 밀도가 작아진 친구는 어떻게 되냐? 상승하게 되겠죠? 그럼 상승했으니까 그 지역에 빠져나간 것을 주변 애들이 채워넣는데 그 채워넣는 게 무엇이 되느냐? 당연히 옆에 애들이 끌려오니까 이렇게 물체들이 순환을 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대류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복사는 뭐냐면 열이 실제로 주변에 뭔가 전달할 수 있는 매질이 없이도 직접적으로 전달이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태양 복사가 있어. 이 태양 복사는 태양에서부터 어떤 열이 오는 데 있어서 공기의 진동, 뭐 물체의 전달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 맞죠? 직접적으로 바로 열이 올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과정이 무엇이냐? 복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해주면 될 것 같고, 자, 물의 상태 변화를 봅시다. 물의 상태 변화는 물의 상태 변화에서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 그래서 주전자에 공급된 열은 물을 수증기로 상태 변화시키는 내부 에너지, 온도가 상승하면서 자, 그다음에 뚜껑을 들썩들썩거리니까 일을 한다 맞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된다. 자, 기상현상에서는 에너지 보존이 일어나는데 태양 복사 에너지가 열로 공급이 돼요. 그럼 바다에서 수증기가 발생하게 되고 이 수증기가 상승한다. 여기까지 되죠? 자, 그럼 상승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기체가 팽창하기 때문에 외부의 한 일만큼 내부 에너지는 감소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온도가 하강하게 된다. 자, 그래서 수증기가 응결하게 되면 비나 눈 또는 얼마 전에 왔던 우박처럼 그런 것들로 바뀌어가지고 지구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열과 에너지 파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